자, 화학은 이제 어떤 분야라는 걸 알려줘. 맞지? 자, 이 화학이라는 내용은, 뭐를 배우는 거냐면, 물질의 변화를 배우는 거. 물질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과목이 두 과목이 있다면 뭐하고 뭐지? 뭐가 제일 과학에서 제일 그 기본이 되는 과목일까? 물리학. 뭐 흔히 물리학이라고 그러지, 물리학. 물리학은 모든 과학의 기본이야. 알겠지? 자, 물과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거 생물이긴 해. 생물을 하는데, 생물은 과학의 기본이 아니지. 응용 분야지. 알았지? 응용 분야인 거고, 이제 과학의 모든 기본은 물리화학이야. 근데 물리화학인데, 물리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 운동의 변화를 배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 자동차 가는데, 섰다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런데, 화학은 뭐냐면,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화학은 두 분야로 나누면 물질이라는 분야 한 분야하고요. 변화라는 분야 한 분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토탈 몇 분야로 나눠지는 거야?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 뭐뭐? 물질과 변화.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니? 뭐 배우지? 원소, 원자. 그게 뭘까? 물질의 구성 입자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원자가 어떻게 돼 있으며, 그제? 그 다음에 원소가 무슨 뜻이며, 그 다음에는 뭐 분자가 어떻게 돼 있냐, 뭐 이온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배운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럼 구성 입자가 이런 그런 거예요. 원자라든가 분자라든가. 근데 이걸 중학교 때만 배우는 거냐? 자, 구성 입자가 있어요. 구성 입자. 그래서 우리 원자, 분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그지? 또 하나 배운 거 있지 않아?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지?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이 사람들. 그죠? 이온이라는 거 배웠죠. 이게 구성 입자야. 근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제 심화 있게 배우는 게 화학 원의 2단원이에요. 선생님이 2단원부터 할 거야. 배웠던 내용이니까. 알겠지? 뭐, 우리가 봉선운동은 무슨 희한하게 뭐 어려운 1단원 뒤지게 해요. 해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거 안 하? 그거 먼저 안 해? 선생님은 2단원부터 할 거야. 이걸 배웠잖아. 원자, 분자. 알았어요? 거기에 관한 얘기를 시작할 거고요. 좋아요. 그럼 구성 입자가 있어. 그럼 물질을 이루는 구성 입자를 이제 화학의 한 분야야. 또 다른 내용이 뭐 있을까? 성질, 성질. 성질 배우지. 물질 성질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물질이 어떤 성질이냐. 근데 물질은 몇 가지가 있냐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 수백만 가지가 있어. 그럼 수백만 가지의 물질의 성질을 다 배우면 큰일 난다, 그지? 머리 터지잖아. 그래가지고 물질을 상태로 나눴어. 기체라는 상태, 액체라는 상태, 고체라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뭐였죠? 기체의 성질. 맞지? 뭐 있어? 꼭 보일의 법칙, 샤릴의 법칙 배웠어요, 안 배웠어? 배웠죠. 당연히 배웠죠. 알았지? 그러니까 기체는 이런 거야 라는 거 대표적인 성질을 배우는 거야. 물론 액체의 성질은 안 배웠죠. 맞지? 근데 액체 이렇게 액체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언급해드리면 뭐 증발 이런 거 배웠어. 증발 알아요? 증발?
끓음 뭐 이런 거 알아요? 아직 안 배웠나? 중학교 3학년 과정 과학을 안 한 사람 힘들어. 항상. 그 처음 보면 좀 알았어요. 일단 성질이 그런 거야.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체 성질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 되게 많이 배운 거야. 그래서 이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 그 다음에 용액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중학교 때 찔끔찔끔씩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화학이라는 내용 또는 이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 전 분야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웁니다. 근데 사실 다 배우고 나면은 고등학교에 써먹지 못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화학원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화학원에서는 뭐 기체 이런 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압력과 기체의 부피, 온도와 기체의 부피 이런 건 아니 얘기 안 해. 알았어요? 그러고 나선 용액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게 돼요. 이게 1단원이에요. 1단원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화학원의 1단원. 그러니까 화학원은 총 4단원으로 되어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이 포함되는 단원도 있고 아닌 단원도 있고 그래요. 알았죠?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물질은 이제 두 가지야. 뭐야? 구성 입자 하나 배우고 성질에 대한 얘기를 배워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단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거죠. 중학교 때 1학년 때 좀 배우고 뭐 좀 배우고 화학원에도 좀 배우고 통합과에서 좀 배우고 막 이래요. 알았죠? 자, 그러면 변화. 자, 변화는 뭐냐? 자, 변화를 다른 말로 줄여볼까? 물질의 변화를 다른 말로 한번 볼까? 다른 단어로. 응? 물질의 변화를 다른 단어로 줄여봐. 딱 떠오르는 단어 없어? 응? 이런 거 들어봤어? 화학 반응. 들어봤죠? 그죠? 화학 반응.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는 화학 반응을 물질의 변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의 원리, 법칙이 있겠지. 맞잖아. 법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중학교 때 배우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우는 법칙. 중3 때 배우는 내용이야. 선행하는 학생들은 기억을 할 텐데, 아닌 학생들 뭐 이런 거, 뭐 들어놓은 도구, 질량 부정의 법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어? 좋아. 일정 성공비의 법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나와. 그게 중3 과정에 나오는 거야. 그게 원리야. 그게 법칙이고, 별거 아니야. 알았지? 그런데 이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1단원에 나와. 화학원의 1단원에 나와. 알았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법칙을 또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주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책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아니, 안 나오지. 니들 알고 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1단원에 이거 있잖아. 이 1단원 내용이 이게 뭐냐면 이게 킬러라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도 가고자 하는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그리고 공선동은 모두 이걸 갖다 뒤지게 해, 중학교 때. 그러니까 애들이 화학이 어렵다고. 안 해도 돼. 간단한 거 하고 넘어가면 되지. 나중에,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어차피 모르는 거 똑같아. 고등학생들 잘 풀 것 같지? 걔도 못 풀어. 그럼 걔는 선행을 안 했을까? 선행 뒤지겠지. 여기는 뭐 선행에서 시작해서 선행으로 끝나는 동네더라고. 선생님이 이제 대학생들까지 다 가르쳐봐서 아는데, 그런 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나 하는 건 되게 중요해. 경험이 되게 중요해. 경험이 좋은데,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게 중요해.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할 시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쉬운 거 내용 하다가 선생님이 이거 다뤄드릴 거예요. 아셨죠? 일단, 이거. 다음, 아까 여기 빠뜨렸다. 여기 구성 입자가 있는데, 강승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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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의자 뒤, 듣기만 할 거죠. 안 쓸 거죠. 네. 의자를 조금 뒤로.
그렇지. 아, 진짜처럼 땡기지. 그렇지. 허리 펴고. 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기가 3단원도 이거야. 3단원. 화학원의 3단원도 뭐에 해당하냐면, 얘예요, 얘. 부정 입자. 별거 아니지, 화학원도. 이런 거 배우는 2, 3단원. 그 다음에 원리를 아까 법칙에 관한 거 하나 배운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처음 듣는 얘기가 하나 있어. 이 원리에는 법칙도 있지만 평형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게 돼. 이게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평형. 그러니까 평형이 뭔지 느낌은 와. 뭐 힘의 평형이다. 이꼴이라는 어떤 관계잖아. 그지? 같다는 관계야. 요게 이제 화학원의 4단원이에요. 다 원리에 해당해, 원리. 알았어요? 4단원. 뭔지 모르겠지만 원리를 하나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원리를 배웠지? 그럼 원리를 배웠으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이제 수학도 봐봐. 수학의 공식을 하나 배웠지? 근해 공식을 배웠다고 하자. 그럼 근해 공식 배워 끝나? 안 끝나지? 적용하잖아. 맞지? 여기 적용해보고 저기 적용해보잖아. 그럼 봐봐. 화학의 원리를 배웠어. 화학의 원리를 배웠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적용하는데 반응이 세상의 모든 반응들이 자, 세상의 모든 인간은 두 가지로 나누지. 뭐와 뭐로 나누지? 남자, 여자. 남자, 여자지. 두 가지로 나누면. 맞지? 그지? 근데 반응도 그래. 딱 두 가지로 나누죠. 무슨 반응이냐면, 산염기하고요. 산염기 반응하고, 환원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럼 이거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산염기 반응이 무엇인지, 또는 산화환원 반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몇 단원에 나오면 화학원의 4단원에 나와요. 그럼 이 4단원 내용이 역시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이 아주 어려운 내용을 맨 처음에 안 합니다. 뭐가 제일 쉬워 보여? 어때? 뭐가 제일 쉬워 보여? 얘네가 좀 쉬워 보이지 않아? 쉬워 보이지? 그치? 이거부터 하면 돼. 그러면 화학이 어렵지 않아요. 알았죠?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야. 뭐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잖아. 원자니, 분자니, 이온이니. 그지? 근데 이 얘기가 그대로 어디에 반복되냐면 화학원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럼 이거 통합과학에 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학원만 잘 해놓으면 통합과학에 화학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통합과학은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죠. 왜 그럴까? 고일 내신이 중요해요. 알았죠? 여러분까지 좀 중요한 내신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게 화학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2단원부터 들어갈 거예요. 1단원부터 안 하고. 알았지? 근데 이제 일단 2단원부터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몇 개 있을 거야. 꼭 알아둬야 되는 거. 그거만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2단원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정리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 그랬냐면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을 좀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럼 물질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로 나눠지냐면 순물질하고 뭐로 나눠져요, 그다음? 아이 그렇지. 배운 내용이야. 왜 이렇게 잘하는데 고등들은 이렇게 모를까? 자, 혼합물을 여러분들은 안 나눠서 배웠어요. 근데 혼합물도 두 가지로 나누지. 뭐로 나눠지냐면 균일한 혼합물하고요. 불균이라는 거.
나눠지죠? 예. 자, 그러면은 거기 보면 이제 공란 같은 거 있을 거야. 거기 이제 필기할 사람들은 필기 좀 하세요. 알았죠? 노트들도 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연습장 필기하고, 자, 봐봐. 선생님은 숙제를 내주는데, 문제 이런 숙제는 2차적인 얘기고, 가장 중요한 숙제는 일주일 동안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 요점 정리해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면 거기에 띄우는 게 숙제예요. 알았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구야 일어나. 선생님 이제 다른 반 거 보여주면 01반 애들 거 보여줄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1년 선배겠죠? 고1까지는 내용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그 내용 정리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필기해서 보내라 그래. 선생님. 필기를 해서. 어? 필기 대충 해도 관계는 없는데 필기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요점 정리한 거. 그러니까 요점 정리가 중요한 건 일단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가 돼야지만 그다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아니. 체험하러. 이 정도면 되는. 음. 그러면 건강실 때.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연수에도 좀 필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정리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돼요. 맞죠? 그 숙제가 먼저야. 자, 보자. 일단은 혼합물하고 순물질 두 가지 나눠지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할까? 순물질은 어떤 걸 순물질이라고 그래? 이렇게 배웠을걸?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물질. 그러니까 혼합물은 얘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자, 이런 걸 이제 혼합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배웠던 중등과학에서는 이렇게 혼합물을 갖다 순물질을 바꾸는 과정을 분리라 그래가지고 뭐 분별 증류 들어봤어요? 증발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더 이 단어가 더 떠오르겠다. 크로마토그래피. 그지? 이게 전부 다 혼합물을 순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알았죠? 자, 그럼 분리라는 단어만 알면 돼. 나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균일혼합물은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자,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제 정확히 혼합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탕물이 있어. 설탕물이 그 균일하거든. 설탕물은 아래 거를 취하건 위에 걸 취하건 옆에 걸 취하건 다 단계 똑같아. 반 정도가. 그러면 균일하다 그러죠. 그래서 얘는 뭐 설탕물 이런 것들. 갖다. 설탕물 아니면 뭐 소금물 이런 애들. 이제 소금물 뭐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을 또 한 단어로 줄여볼까? 설탕물, 소금물 이거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
용액이라고 해요. 용액. 알았죠? 이런 애들 통틀어서 용액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용액은 뭐에 해당하냐면 균일한 혼합물에 해당. 알았죠? 자, 불균형 혼합물. 자, 사실 뭐 우리는 불균형 혼합물을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배워요. 혼합 비율이 일정하지 않았을 때가 불균형한 거지. 뭐 있을까? 불균형 혼합물. 우유. 우유 좋아요. 그래, 중학생들 많이 하나. 그치? 고등학생들만 애들 다 먹어야 되니까. 중학생들 짱이다. 또, 과일 주스. 과일 주스 좋아. 흑탕물.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 위에 하고 아래 하고 섞여 있는 비율이 달라. 자, 이런 걸 전부 다 혼합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순물질 한번 나눠보자. 순물질은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순물질은 원소랑, 그 다음에는 화합물로 나누죠. 원소랑 화합물. 근데 이 원소는 앞에 호시라는 단어하고 뒤에 물질이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어. 그럼 붙여서 읽어봐. 호돈소 물질. 알았지? 호돈소 물질을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자, 뭐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순수한 물질이다. 분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원소들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가 있거든. 뭐냐면 금속하고 비금속.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수소 그러면 이게 아니 수가 아니라 철, 금속. 그 다음에 또 뭐냐? 나트륨. 자, 그래서 철을 철을 우리나라 말로 철, 영어로는 아이언, 아이언. 그지? 근데 얘를 갖다 이제 부르기를 철이라고 부르고 아이언 부르고 전부 다 뭐라 그래. 나라마다 부르기 다 달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학자들이 결정한 게 뭐야? 대표하는 기호야. 알았어요? 그래서 원소 기호를 쓰게 되면 철은 F2라고 쓰면 얘를 원소 기호로 써. 자, 나트륨. 자, 나트륨은 우리나라 말로 나트륨? 아니, 나트륨은 우리나라 말 아닌데. 그치? 나트륨. 영어로는 또 소디움이야. 알았어? 영어로는 소디움. 나트륨은 독일 쪽에서 왔어. 그러니까 얘 다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 어떻게 써? 이렇게. 이게 원소 기호. 알았지? 자, 마찬가지로 비금속은 산소, 그 다음에 뭐 수소, 그 다음 염소 이런 애들이 이제 비금속인데 얘를 갖다 이제 쓸 때 원소를 대표하는 거로 O를 써요. 이게 원소 기호야. 호돈소 물질 대표적인 기호라고. 하지만 얘가 이렇게 두 개로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자할 수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원소 기호를 그 물질의 실제적인 알갱이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분자식은. 자, 수소가 H야, H. 하이드로젠 해가지고. 근데 얘는 호돈소 물질은 이렇게 존재해. 자, 염소가 있어. 염소는 Cl인데 이게 염소의 원소 기호예요. 그지? 그런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실제로 존재하는 염소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분자식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연계에는 이렇게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만나기가 참 되게 힘들어. 예를 들어 철을 수석에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어.
나트륨, 야, 이거는 거의 임파서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성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반응을 잘하고, 어떤 애들은 반응을 잘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화도라 그러지. 친한 정도. 근데 어떤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저 친구랑은 친한데 이 친구랑 안 친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어떤 친구는 절대로 안 친한 친구도 있어. 뭐, 요즘 땅은 없죠. 그럼 운따인가, 그럼? 뭐, 아무튼, 저 독불장구로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다 친해. 얘랑 친하고. 이거 똑같아. 호돈수 물질들은 그런 친화도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돼요.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금속하고 비금속이 있으면 이 금속과 비금속들이 서로 만나요. 그럼 만나면은 짧다. 일단 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걸 뭐라 그래? 화학 반응이라고 그러죠. 이게 화학 반응이야.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화합물은 그렇다면 두 가지 이상의 호전소로 되어 있어. 두 가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HCl, NaCl, 기타 등등. 알았죠? 그럼 HCl은 이제 HCl은 영어로 HCl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염화수소가 되고 영어로는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알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전 세계는 HCl하면 이제 본들 아는 거지. 알았지? NaCl은 우리나라는 소금이라고 그래요. 소금. 그 다음에 영어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NaCl 하면 발사형태계들을 알게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명칭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 표현해 준 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는 것들은 전부 다 약속이죠. HCl, NaCl. 이거는 미국 사람도 알고 중국에도 알고 일본에도 알고 독일에도 알아요. 알았어요? 점차적으로 이제 어디에 익숙해져야 될까? 화학을 할 때는. 저 약속에 익숙해져.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물질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한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물질을 뭐 한 거예요? 지금 한 거. 물질의 분류. 물질을 한번 나눠본 겁니다. 알았죠? 네. 하나부터 해볼까? 그럼 물질의 구성 물자? 이번에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이게 2단원부터 나갈 거거든. 2단원부터 나갈 건데 거기에서 배울 내용인데. 자, 물질은 뭐로 되어 있어요? 얘기해 보자. 안 들어 얘기해요. 물질은 뭐로 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박 선생님 뭐로 되어 있대 물질은? 응? 원자로 되어 있다고 안 배웠어? 또 배워보잖아. 분자, 또 이온.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의 입자들이야. 알았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대. 원자. 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입자를 가르쳐서 원자라 그럽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금방 배웠던 원소라는 단어하고 원자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우리가 금방 원소 배우지 않았어? 원소? 그 원소와 원자는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느낌만 얘기해. 모르겠어? 다른 뜻이야?
어? 다른 뜻이야? 느낌 좋은데? 다른 뜻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래? 원소를 영어로 뭐라 그러니? 원소를 영어로 뭐라 그래? 뭐야, 네 영어 안 배웠어? 야, 중3이면 뭐 여기 봉선동 기준은 거의 뭐 고등부 하던데. 수능 수준인데 수능. 아, 너무 선은 너무 많이 해. 아니, 중3에 화학원 정도 하는 건 괜찮아. 중1에 화학원 하는 건 뭐냐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 중1에 화학원을 하는데 중등과학을 제대로 안 하고 화학원을 해. 아, 이건 아니야. 중3은 괜찮아. 충분히 가능해. 이제 니들 다 어른이잖아. 머리 생각할 때네 어른 맞지? 아니, 아직도 애야? 아이고, 그랬죠? 막 이래줘야 돼.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 아팠죠? 예. 그럼 졸라 짱나지? 이제 아빠한테 뽀뽀도 안 하잖아, 니들. 그치? 맞지? 그럴 로 알잖아. 사춘기 있잖아. 아빠들이 제일 불쌍해. 선생님 애는, 아니, 컸죠. 성인이죠. 선생님. 아들내미께서 참 골치 아픈데. 난 딸이 있으면 너무 좋았어. 딸이 없어. 아들만 하나. 근데, 좀 군대 보내야 돼가지고. 재미가 없어. 재밌는 건 아들은 딱 재밌는 게 하나 있어. 나랑 술 먹어줘. 일로 와줄게. 따라봐. 따라. 그때만 줘. 알바하면 지가 다 써. 딸내미들 안 볼까? 딸내미들 알바하고 저기 월급 받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준다. 아들들, 그러지 마. 다음에 아빠 엄마 맛있는 거 먼저 하죠. 자, 좋아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원자, 원소 얘기다. 자, 원자, 원소. 그냥 영어부터 해야 돼. 영어. 원소, 영어는 뭐야? element. 그지? 자, 원자, 영어로 어떤. 어허이, 영어도 몇 단어야, 네 실력. 영어 단어, 저기 테스트 먼저 할까? 전혀 다른 단어야. 그지? 맞잖아. S를 써서 원소, 원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똑같아. 달라. 완전히. 그지? 다른 뜻이야. 근데 한글로 쓰면 원자라 쓰고 원소라 쓰니까 왠지 비슷해 보이나 봐. 이거 왜 전혀 다른데? 야, 뭐 앞에 뭐 원시냐? 원자, 원소. 원이 들어가면 똑같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원소는 아까 얘기했지. 자연계 성분. 원자는 모든 물질이 이루는 아주 최소, 아주 작은 알갱이에 단. 그래서 이 원자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원자로만 되어 있는 애들 뭐 있냐면 예, 탄소, 흑연, 자, 흑연하고 다이아몬드, 흑연과 다이아몬드. 자, 이런 애들들이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흑연은 볼까? 흑연. 흑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이아몬드가 낫겠다. 이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C가 원소 기호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원소 기호 표현을 이게 다이아몬드 하나. 다이아몬드 그 원자 하나야. 여기다가 이렇게 탄소들이 막 연결돼 있어. 또 여기에 탄소들이 마구마구 연결돼 있어. 이런 식으로 무슨 구조야? 그물 구조야. 그물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쪼개. 자, 쪼개자. 이걸 쪼개자. 쪼개고 하다 보면 뭘 만나게 되니? 원자라는 입자를 만나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원자로 돼 있다고 얘기해 주면. 아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한번 얘기해 줄까? SiO2. 뭐 읽을 때는 이산화규소라고 읽어. 근데 뭐 그런 건 나중에 배우고 그냥 쉽게 석영이라 그러면 조금 쉽나? 석영? 석영 알아요? 더 쉬운 건 수정. 수정이 더 쉽지.
그지? 이게 SiO2. 더 쉬운 건 유리가 더 쉽지. 지천이 유리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말이야 규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산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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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다시 규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유리라고 치자. 유리를 막 쪼개 유리를 막 쪼개다 보면 띡 하고 나오는 건 SiO2가 아니에요. 규소 하나 산소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 분자가 뭐냐면 분자가 이런 거야. 물질의 성질을 지닌 기본 입자. 알았어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기본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명체의 기본은 뭐죠? 생명체가 여러분들 몸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뭐야? 생명체야. 뭐 사람이든 강아지든 뭐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죠. 그렇잖아, 세포. 그지? 식물 세포, 동물 세포가 일단 나눠지잖아, 그지? 그러면 그 동물 세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수히 많은 얘가 있는 거야. 분자. 알았어요? 그럼 그 무수히 많은 분자가 하나의 세포를 이루었지. 근데 그 분자들마다 역할이 같아 달라. 전혀 달라요. 왜? 성질이 다르죠. 그렇죠? 물질의 성질을 지닌 기본이 있자인데 그 입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럼 각각 다른 어떤 특징들 또는 역할들이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 분자니까 분자는 일종의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다. 뭐 어떤 알갱이? H2라는 알갱이. 그럼 이게 수소야. 알겠지? 그 다음에 H2O라는 알갱이. 알갱이 하나, 알갱이 둘, 두 가지 종류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의 성질을 지닌 알갱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자, 이온은 말이야. 이온은 전혀 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원자나 분자하고는 또 다른 세계의 물질이야. 알았지? 왜? 얘는 전기를 띄어. 전기를 띈 물질. 지금까지의 원자든 분자든 전기를 안 띄어요. 근데 이온만 전기를 띱니다. 그러니까 전혀 달라. 뭐 예를 들면 NaCl이 있어. 이거 뭐하고 뭐로 돼 있니? 하나는 나트륨, 하나는 염소로 되어 있어. 자, 나트륨만 예를 들까? 나트륨의 색깔을 모르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좀 알려줄게요. 이 나트륨 말이야 색깔이 은백색이야. 보지 못했지만 은백색. 그러면은 NaCl 소금의 색깔은 뭐지? 흰색깔이고 맞잖아. 전혀 다르지. 알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나트륨이라는 어떤 호돈소 물질이 말이야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가 되면 전혀 다른 입자가 돼요. 염소도 있죠. 염소는 말이야 색깔이 황록색의 굉장히 유독한 독가스예요. 그런데 얘가 전자를 받아서 Cl-가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돼요. 알았죠? 염소는 되게 유독합니다. 그런데 NaCl은 유독해 안 해? 안 돼, 안 해. 그지? 그 이유는 그런 어떤 전자들을 잃고 얻음에 의해서 성질이 달라졌어. 그럼 또 다른 입자니까 이온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CaCl2, CaCl2,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두 가지 배운 거야. 뭐 배웠어? 물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단어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는 물질의 구성 입자가 어떤 거냐라는 거 배운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야 돼. 뭘 해야 되냐면 물질의 표현법.
알았지? 물질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거하고 그다음에 물질을 이제 양에 관한 얘기 잠깐 언급해 줄 거예요. 아셨죠? 기본 개념만 배우고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
썸은 네? 썸 있어. 욕하고 난리야. 나는 이건 몰라. 지금 썸 있어요. 지금 막 시작했어. 저거 보고 안 돼. 안 돼. 재밌을 것 같아. 별 필요 없어. 오늘들 싸우는 게 재밌어. 좀 이게 소리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차가 나가야 되는데 어떤 차가 버티고 안 나가는 거지. 오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그렇게 하세요. 자, 봅시다. 우리 선생님이 뭐뭐 한다 그랬냐면, 자, 우리 우리 쉬기 전에 물질을 분류했어. 자, 구성 익혀봤지? 이제 물질의 표현 방법 해드릴 거예요. 물질의 표현 방법. 물질의 표현 방법을 화학식이라고 해요. 화학식. 자, 원소 기호는 알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이제 원소 기호 그런 거. 근데 그것들 모아서 하나의 물질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근데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 식이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건 일단은 뭐 한 세 가지 정도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원래 네 가지인데 근데 하나 뺐어. 자, 첫 번째는 이제 실험식. 두 번째가 분자식. 세 번째가 구조식. 이 실험식은요, 사실은 왜 실험식이라고 그랬냐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화학식이라는 뜻이야. 알았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지. 그래서 얘는, 물질을 구성하는 종류하고 SB. 내가 여기 뭐라고 썼어? 이 비율이라고 썼지, 비율.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식초 알죠, 식초. 식초는 뭐하고 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물이고 하나는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 물.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세트산이 있어요. 이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는 사실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로 되어 있어. 그런데 얘를 쓸 때 실험식으로 쓰게 되면 CH2O라고 써요. 그럼 얘는 뭐냐? 1대, 이게 안 쓰지만 1대 2대 1이라는 뜻이야. 이 원자들이 1대 2대 1의 비율로 섞여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실험식이죠. 알겠어요? 근데 이제 실험식으로 쓰는 물질이 있긴 합니다. 뭐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실험식으로 쓰는 애들은 아까도 NaCl 있잖아. 얘는 실험식으로 써. 뭐냐면 Na 플러스 Cl-가 1대 1로 있어서 NaCl. 그러니까 NaCl이라는 이렇게 알갱이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 이런 알갱이가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소금을 쪼개면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가 나와. 그런데 양이온이 10개면 음이온도 10개 있는 거야. 그래서 1대1이 1대1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NaCl이라고 써. 마찬가지야. CaCl2가 우리 겨울에 도로에 막 눈 오면 뿌리는 염화칼슘이야. 염화칼슘인데 이 염화칼슘은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 2로 되어 있어서 CaCl2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실험식으로밖에 못 써. 알겠지? 자, 분자식. 이 분자식은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와 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하고요. 여기 차 있어. 총 개수. 다 써요, 다 써. 싹.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로 되어 있다라고 쓰면은 이게 아세트산의 분자식이야. 알겠어요? 분자식.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실험식이 있으면은 이 실험식에 정확하게 몇 배를 해주면은 분자식이 되냐면 정확하게 n배. 다시 말하면 2배는
3배든 4배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분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식이라고 있는데 이제 구조식은 우리가 3단원을 배우면 구조식을 막 여러분이 이제 그릴 수 있게 해요. 알았지? 그럼 이제 구조식은 뭐냐면 그 원자들의 뭐 결합이 있는데 결합의 종류도 알 수 있고 종류 그다음에 뭐 결합각 굉장히 그 아주 작은 세계의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작은 세계. 뭐냐 아세트산이라는 분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근데 얘를 갖다 눈에 보이게끔 쓰는 거지 뭐. 아세트산은 수소, 수소, 수소. 또 다른 탄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구조식을 그리고 나면 아 얘는 단일이구나. 얘는 이중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단일 결합이구나. 아니면 이중 결합이구나. 아셨죠? 자, 그다음엔 이 세 가지가 표현 방법이라면 하나 배울 게 하나 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양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양. 양인데 이렇게 다른 말로는 화학 식량이라고 그래요. 화학 식량. 이건 좀 알아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량이야, 질량. 질량 알지, 그지? 뭐 1g이다, 2g이다 이런 것처럼 물질들의 어떤 양들을 그런 질량을 갖다 얘기할 때 화학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식량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원자량, 두 번째는 분자량. 자, 원자량, 분자량. 그때 대표적인 원자량, 분자량. 그럼 질량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탄소 원자가 있는데 한 개가 있어요. 탄소 원자 한 개. 자, 이 탄소 원자 한 개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이에요. 커요, 작아요? 매우 작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입니다. 그지? 수소 원자 한 개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이에요. 굉장히 작죠, 수소 원자. 탄소 원자보다 더 작죠. 그러면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어떤 분자가 있어. 얘 질량을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되겠네.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플러스 4 곱하기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숫자가 끝나겠다. 그지?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전 세계 화학자들이 모였어. 바빠서 못 가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10이라 하자. 10이라고 하자. 얘를 10이라고 하자. 뭐라는 거야? 기준을 잡는 기준. 그럼 이제 실제 질량인 1.679가 12 마이너스 24승 그램 있잖아. 얘를 탄소 한 개랑 비교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탄소에 비해서는 12분의 1밖에 안 되더래요. 알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냐면 12를 집어넣어요. 맞죠?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럼 얼마가 계산이 돼? 1이 계산돼. 그치? 그래서 이 원자량은 탄소를 12로 뭐를 잡았냐면 기준을 잡았어. 기준을 잡은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해 준 걸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분자량? 분자량 별거 아니야. 분자량은요, 얘는 그냥 원자량의 합이야. 예를 들어서 H2 얼마지? 2. 수소가 1이잖아. 그러니까 H2는 2지. 그러면은 CH2는 얼마야? 16. 그렇죠. 그러면 CO2는 얼마일까? CO2 얼마? 그럼 선생님 산소는 얼마예요? 뭘 몰라 지금? 원자량 모르지? 그지? 그래서 너무나 다행인 건 원자량은 100% 주어져야 돼. 만약에 원자량 안 주어지고 산소 원자량 16으로 외우고 있어. 그런 화학 생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양아치지. 그건 화학 생성 아니야. 알았어? 원자량은 주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산소 내가 알려줄게. 16이야. 얼마지? 얼마? 산소 16 알려줬잖아. 그러면 CO2. 44. 응? 그렇죠. 44죠. 좀 어려운 계산이죠. 덧셈. 화학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 잘합니다. 44. 알았지? 그럼 내가 뭐라 그랬지? 그냥 질량이라고 그랬잖아. 쉽게 얘기하면 메테인 16이고 이산화탄 44야. 둘 중에 어느 게 무거워? 이상. 무거워 그래. 그 이산화탄소 밑에 깔려. 메테인은 위에 떠. 가벼운 거 위에 뜨고 무거운 거 밑에 깔려있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런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봤던 모든 애들은 상대값이에요. 맞죠? 상대값. 그러면 상대값이 있어요. 상대값. 뭐 이거의 반대말? 뭘까? 절대값. 알았지? 상대값과 절대값. 상대값과 절대값은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상대값은 단위가 없어요. 근데 절대값은 단위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밀도와 비중? 안 배웠겠군요. 그러니까 예, 키가 있어요. 키가. 키가 있는데 키가 뭐 이런 거 중키, 장신, 단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게 뭐야? 이런 게 상대값이야. 그런데 170이야, 180이야, 160이야 이게 뭐야? 절대값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170cm잖아. 160cm 맞지? 이 절대값이에요. 단위가 인형이에요. 자, 그럼 과학자들은 단위가 없는 상대값을 좋아할까요? 단위가 있는 절대값을 좋아할까요? 그렇죠. 절대값 훨씬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이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중간에 해당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몰이라는 개념. 알았어요? 몰을 갖다 주는. 이 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수입니다. 이거랑 같아. 연필이 있습니다. 탔어. 몇 개죠? 맞지? 좀 어려운 거 할까? 마늘이 있는데 마늘 한 접이야. 몇 개일까? 접. 마늘 한 접. 국어 시간이야 지금. 한 접. 마늘. 알았지? 마늘 100개를 100개를 한 접이라. 자, 그러면 구슬이 있어요. 구슬이 1몰이 있어. 그러면 몇 개냐면 구슬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알았죠? 이만큼을 구슬 일몰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이거는 구슬이잖아. 그지? 구슬 눈에 보이는 애인데, 이 H2O 분자가 있는데, 얘가 일몰이라 할게. 그럼 이 H2O 분자는 똑같이 얼마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일몰이라고 해. 일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6.5인파이 10의 23성계라는 아주 큰 숫자를 일몰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원자나 분자는 굉장히 작은 애야.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많은 애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 6.5인파이 10의 23승이라는 이런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요. 아보가드로의 수. 그러면 아보가드로가 지가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뚝 이 숫자를 갖다 생각해냈을까? 그럴 리가 있나? 과학인들은. 응? 뭐, 그렇게 뭐 도사를 믿는 대통령도 있는데. 그죠? 자, 아무튼 뭐 그렇다는데. 근데 이제 아보가드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얘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봐봐. 탄소가 있어. 탄소가 있는데 탄소 한 개가 있잖아. 이게 실제 질량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성 그램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근데 화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얼마로 기준을 잡았대? 12를 잡았대. 그지?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야. 야, 정말 12g이면 몇 개일까가 궁금했던 거지. 자, 탄소 한 개의 질량이 1.9 곱하기 10 마이너스 23성 그램이야. 응? 그럼 12g이 몇 개일까를 어떻게 구하지? 몇 개가 12g, 어떤 묶음이 12g이 될까라는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나누기. 응? 뭐, 어떻게 해줘? 나누기. 나누기, 그렇지, 나누기. 맞지? 그렇잖아. 자, 사과가 100kg이 한 박스야. 그러면 100kg, 아무튼, 그래. 근데, 그래, 100kg이 한 박스야. 사과 한 개가 1kg이래. 그지? 몇 개야, 그럼? 100개. 어떻게 했어? 나눴잖아. 똑같아. 자, 12g을 이 숫자로 나누면 돼. 그러면 기대해봐. 얼마가 나오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이 나와. 알았죠? 이만큼. 이만큼이 뭐란 얘기야? 결국 12g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12g이라는 건 10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얘가 1몰의 정이죠. 1몰의 정이죠. 그러면 12는 12g per 몰이라 그러면 뭘 뜻하는 거냐면 몰 질량을 뜻합니다. 자, 12는 원자량이야. 그런데 그램 퍼 몰을 붙이면 몰 질량이 되니까 단위가 있는 절대값이 되거든요. 숫자는 똑같죠. 12. 원자량도 12, 몰 질량도 10이야. 하지만 몰 질량은 뭘 가지고 있어? 단위를 가지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 봐봐. 분자 있어. 예를 들자. 메테인 16이래. 16, 메테인. 근데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정말로 16g이야. 몇 몰이 모이면? 정말 16g. 몇 몰이 모이면? 1몰이 모이면. 진짜 저울에 달면 16g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화학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화학 식량. 화학 식량은 분자량, 원자량, 분자량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1몰의 질량을 의미한다.
알겠어요? 일몰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고 얘를 다른 말로 몰질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몰이라는 개념 알겠어요? 일몰. 일몰이라는 개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몰이라는 개념은 화학 전 분야에 다 몰이한 개념이 있어. 그런데 이제 이 1단원에 나오는데 우리 1단원 안 하고 2단원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몰을 먼저 가르쳐 드려야지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았지?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선생님 해드린 거고요. 이제 훅 넘어가 2단원을 들어가. 2단원. 원자의 세. 원자의 세계 쭉 넘어가요. 쭉 뒤로 넘어가요. 한 단원 넘어가면 돼요. 자, 원자의 세계. 여러분들 원자의 세계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자의 구조 말고 쭉 넘어가요. 자, 원자의 세계입니다. 근데 원자라는 거면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된다,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그지? 원자. 원자 어떻게 돼 있대요? 원자는 핵이기 때문에. 그지? 핵으로 뭐가 있지? 전자죠. 만약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를 얘기할게요. 핵은 무슨 전기를 띠요? 플러스 전기. 근데 왜 플러스 전기를 띠나? 이 안에는 이렇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하고 양성자. 그 다음에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가 있는데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는 뭐가 되냐면 중성자가 돼요. 자, 이걸 우리가 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로 또 되어 있지?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그럼 쿼크라고 되어 있고 쿼크는 처음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 쿼크는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와요. 그러니까 고1 과학이라는 게 통합과학이라는 게 화학 원을 배운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화학 원에 안 나오는 내용도 통합과학에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좀 하셔야 돼요. 아무튼 쿼크로 되어 있어요. 쿼크가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얘가 핵을 만든 다음에 전기자. 알았죠? 예, 이게 이제 원자의 구조라는 건 중학교 때 배우고 고1 때도 배우고 다양하게 배워요. 자, 그럼 화학원에서 뭘 배우느냐? 뭘 배우냐면 얘가 어떻게 발견되느냐? 얘가 어떻게 발견돼? 이게 발견되는 걸 배워요. 발견되는 거. 어떻게 발견되느냐? 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중학교 때는 원자는 이런 거야, 이런 걸로 되어 있어라고 배워, 그지? 그런데 이제 화학원을 들어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죠. 전자는 누가 발견했고, 그다음에 원자 핵은 누가 발견했고, 그들이 어떻게 발견했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의 구조에서는 자 원자 눈에 볼 수 있다 없다. 원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줘야 돼?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모형을 만들어 설명하지, 모형. 맞잖아. 그지? 뭐 인체 해부도 다 모형이지 뭐 실제 모델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없잖아. 어? 모형. 그래서 모형을 만드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아니지. 두 가지겠죠. 자, 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물리학자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핵폭탄 만든 사람. 이 보라는 사람의 원자 모형을 이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보 이후에 현대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 이 두 가지를 배워요. 크게 두 가지야. 그러면 보라는 사람의 원자 모형을 배우기에 앞서서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야?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으며, 원자를 어떻게 발견했으며,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지. 그걸 갖다 이제 배우는 게 처음 보면 나오는 내용이고, 그거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전자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면서 두 가지의 그 원자 모형을 배우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일 오시면 바로 2단원의 첫 번째.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어떻게 발견되는가를 시작으로 해서 원자의 구조를 알려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단원하고 그러니까 순서는 2단원, 3단원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단원인 1단원과 4단원으로 갑니다. 순서는 잘 기억하세요. 쉬운 거부터 할 거야, 선생님. 어려운 거 안 해. 자, 2단원, 3, 안 보입니까? 2단원, 3단원, 그 다음에 1단원, 4단원. 1, 2, 3, 4로 안 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 선생님 하라는 것만 하고 문제만 풀면 돼요. 그 대신에 정리를 좀 하세요.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면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도 대비하고 수능도 대비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았지? 그 선생님이 또 다른 어떤 수업을 들었을 때, 아, 이런 건 어떤 건 어떤 추가됐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리 안 하면 모르죠. 하다 보면 재미가 들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내일 보고요. 내일 또 한 내용들을 일주일 동안 정리한 거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잘 가. 은규는 좀 아는 내용인가 봐. 어? 그래서 졸았어? 어? 피곤해서 졸았어? 네, 다음 시간에 안 줄 수 있겠어? 그래, 내보자. 음.
몇 학년이지? 올해 2학년이요. 응? 올해 2학년 돼요. 올해 2학년. 그 대외적으로 2학년이 아니어야 해요. 네, 알죠? 네. 예, 3학년 그냥 5학년이라 그래요. 5학년이요? 5학년. 배워보세요. 배워보세요. 얘기 안 물어볼 거예요. 네. 그 좀 봐봤어요? 내가 준 거? 네, 봤어요. 그 중등이라 네. 그렇게 녹화돼 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겠니?